여러분, 9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수업은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배열이고,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한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자기 우리가 코드부터 먼저 나오는데 1차원 배열을 우리가 비교하는 실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엘리멘트가 5개인 배열, 1차원 배열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것의 배열의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하고 같고 A라는 배열과 B라는 배열이 있으면 각각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죠? 비교해가지고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틀렸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같으면 이제 같다, 이렇게 이제 한 예제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1, 2, 3, 4, 5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어떤 집합처럼 여기 5가 있고 2, 1, 3, 4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같이 5개가 똑같아. 단지 순수만 다를 뿐이야. 만약에 이런 형태로 비교를 해서 이런 경우에도 같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쪽에서 우리 숫자를 읽고요. 물론 이때 이제 이 n은 만약에 이게 지금 5개가 아니라 뭐 20개면 20개, 뭐 10개면 10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1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0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을 우리 입력을 받아요. n은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D1을 array D1, D2를 다 읽죠. 그 다음에는 자, equal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근데 이 n이 항상 입력으로 들어가야지만 되겠어요. 왜냐하면 몇 개짜리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배열의 크기는 10개로 잡았지만 실제 입력되는 배열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1이면 같다, 아니면 not same이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1인지를 보려면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이제 A에 1이 있으면 1이 B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1이 있구나. 그러면 통과. 만약 없으면 얘 지금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여기에 equal array라고 하는 것에서 이 배열 2개와 지금 현재 그 배열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n, 그러면 i가 0부터 n까지 D2라는 배열에서 D2는 n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D1을 찾아라. D1i 번째 것을 찾아라. 이 D1i 번째 것이 아까 했던 요 1이에요. 1. 그 다음에 i가 2가 이제 1이 되면 2를 B에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만약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했는데, 없으면 없다. 모든 A에 대해서 다 있으면 return 1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find element를 들어가 보면 find element는 이제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고 n개의 element가 있는 데이터 배열인데 value라고 하는 요 값을 찾아라는 거죠. 그러면 i는 0부터 i가 n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데이터 i가 value인가, 보통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데이터 i가 value인가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i에다가 밸류가 같은가를 보는 거죠. 같으면 그 i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째 것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밸류가 요 데이터에 몇 번째 있는가. 만약 1 같으면 여기는 0, 1, 2에서 2가 출력이 되고, 만약 2 같으면 1이 출력이 되고, 3 같으면 0, 1, 2, 3이 출력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find element예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없으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 find element를 이용해 가지고 equal array를 구현을 하고 그 equal array를 이용해서 same, not same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 1차원 배열의 비교는 이렇게 한쪽에 있는 그 배열의 한 엘리멘트들을 B에 있는 요 배열에서 각각 이 해당되는 A의 각 엘리멘트들이 B의 배열에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약간 변화를 줘서 문제가 A가 이렇게 1, 2, 3, 1, 1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값이 반복될 수 있는,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배열이 있다고 치고 B에 다시 2, 3, 3, 1, 5 만약에 이런 배열이 있다면 얘는 분명히 1이 3개 있고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B는 2가 하나, 3이 2개, 1이 하나, 5가 1개 이렇게 있어.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이런 경우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같다고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A에 대해서 1 있죠. 2 있어요. 3 있어요. 1 다시 있죠. 1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런 경우에는 같다고 나오죠. 이게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려면 또 알고리즘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드예요. 그래서 equal array에 D1, D2를 주는데 똑같죠. 대신에 우리가 D2를 복사를 해가지고 D1이 있고 D2가 있는데 D2 카피를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예를 든 것이 3, 2, 1, 1, 1이라고 치고 여기에 1, 1, 2, 3, 5라고 쳐요. 그러면 먼저 복사를 하죠. 이게 이 코드가 복사를 한 거예요. 똑같이 1, 1, 2, 3, 5를 복사를 하고 왜 복사를 하는가 하면 이 값을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opy2에다가 D1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3을 찾아요. 그럼 3을 찾으면 여기 3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find element는 0, 1, 2, 3에 해당되는 3을 리턴해 주겠죠. 그 인덱스를.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기존처럼 똑같이 return 0에서 없어. 그럼 틀렸다.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덱스에 찾았으면 그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3을 찾으면 여기 3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2를 찾아라 그러면 2도 역시 마이너스 1을 만들 거고 1을 찾아라 그러면 1을 마이너스 1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걸 마이너스 1을 하겠죠. 1을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할 거죠. 그 다시 1을 찾으라고 하면 1이 여기 없겠죠.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 1로 바꿔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리턴 0이 되죠. 자, 요렇게 기존에 있던
D2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요 안에서 새롭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맘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1, 1 막 이렇게 막 값을 바꿔가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equal array 2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경우에도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은 각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크면, 만약 얘가 배열이 한 100만 개다. 100만 개다. 그러면 요 D1에 있는 요 값을 이 D2에서 쫙 찾죠. 있는지 없는지 쭉 찾아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쫙 찾아봐야 되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얘가 100만 개라 그러면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 100만 번. 그러니까 100만 개를 100만 번 비교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100만 개까지 안 가고 중간에 찾으면 그러면 끝. 거기서 끝나고 다시 또 그 다음 걸 하겠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보통은 첫 번째에서 바로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평균해 보면 100만 개 같으면 50만 번은 평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만 개 곱하기 50만 번을 비교를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equal 3 array 3는 먼저 소팅을 먼저 해요. 소팅을 해요. 그래서 D1도 소팅하고 D2도 소팅한 후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첫 번째부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 배열의 개수가 5개 있을 때 서로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씩 비교하는 거죠. 그럼 소팅을 했기 때문에 소팅을 한 것과 여기 소팅한 것이 있으면 이미 순차적으로 다 소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도 된다. 그죠? 이럴 때는 소팅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 100만 개 있으면 보통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 배우겠지만 보통 n 로그 n만큼 정도가 비교를 해가지고 소팅을 해요. 얘도 n 로그 n만큼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n번만 쭉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원래 원 데이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소팅은 어떻게 하느냐? 소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셀렉션 소트를 간단하게 배웠는데 얘는 이제 버블 소트인가요? 이 코드는 한 번만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여기 처음에 i가 있죠. for i는 0부터 n까지 갈 텐데 우선 i가 지금 0이에요. 그럼 j는 i부터 해가지고 j는 여기서부터 해서 두 번째 for로 돌면서 i가 0인 상태에서 그대로 j는 0, 1, 2, 3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n까지 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for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데이터의 i와 데이터 j가 데이터 i가 더 크면 그럼 i와 j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하고 비슷한데 만약 여기에 이제 7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으면 그러면 7과 3을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렇게 바꾼다는 말은 결국 데이터 i에는 이 뒤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요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요거 한 번만 제가 잘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데이터 i가 7이고, 데이터 j가 3이에요, 지금. 여기 j예요. j가 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i는 0이고, j는 1이에요, 현재. 그래서 7과 3이 있죠. 그래서, 템프는 다른 방이 있어요, 템프라는. 템프에다가 데이터 i를 넣죠. 데이터 i가 뭐죠? 7이죠. 그럼 7을 속 넣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i에다가 데이터 j를 넣죠. 데이터 j는 3이죠. 3을 데이터 i에 넣죠. 그럼 얘가 3이 되겠어요. 근데 7이라고 하는 값이 사라져 버렸죠. 근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템프라는 걸 임시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데이터 j에다가 템프를 넣죠. 데이터 j에다가 템프 7을 넣죠. 그럼 얘가 7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3과 7이 아까 7, 3이었던 게 3, 7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또 3보다 더 큰 작은 애가 어딘가 나타나면 그럼 걔하고 또 3하고 또 바꾸겠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j가 1부터 끝까지 가면 가장 i에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 저장이 돼 있겠다.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i는 1 증가되겠죠. for로 해서. 그럼 이제는 i가 1이 된 상태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j는 여기서부터 j가 i부터 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i가 0부터 시작하더라도 j는 i부터 하는 게 아니고 i 플러스 1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i가 어떤 값일 때 j를 i부터 시작하면 항상 같은 값인데 얘는 절대 이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개씩 비교하면서 제일 작은 것이 이 i에 저장돼 있도록 하는 게 소팅이에요. 그래서 이 소팅에 대한 것도 코드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코드가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제가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다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테자 a는 2, 4 이렇게 이제 하면 이 2가 행이 2고 열이 4죠. 그래서 크기가 2부터 4인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 인덱스는 a의 11, a의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첫 번째 것은 요 행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열에 해당되는 위치다. 그래서 a의 1, 2라는 것은 이게 a의 0이고 a의 1이고 여기는 a의 0, 1, 2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a의 1, 2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a의 0, 0에 10, a의 0, 1에 3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저장되어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2차원이고 뭐 3차원 같으면 여기다 또 a의 3, 5, 2 뭐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테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한 축 3, 3개고 다른 축이 5, 그 다음이 2인데 결국은 얘는 어떤 식으로 순서가 매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로우 메이저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은 0, 0,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값이 증가되는 거죠. 0, 0, 1. 왜냐 근데 여기 2까지밖에 없으니까 0, 0, 0, 0, 0, 1. 그 다음에 0, 1 다시 또 0, 1, 0, 0, 1, 1. 그 다음에 0, 2, 0, 0, 2,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서가 매겨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요 차원에 있는 것이 먼저 고정시켜 놓고 얘가 고정시켜 놓고
제일 마지막 것이 먼저 이렇게 변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1차원적으로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배열이다. 다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차원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2차원 배열 전체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10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데이터가 여기 10개, 여기 10개, 그래서 10개씩 이렇게 여기가 10개, 10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우리 1차원 배열에서도 이 배열은 문제일 수 있는데 미리 크기가 고정되어 있도록 딱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에 10 하면 100개의 인테저가 이미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n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받은 후에 n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 중에서 뭐 3개, 3개, 3x3, n이 3이라면 요렇게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순서가 배열의 순서가 저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10번까지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런 값들이 우리가 억세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기 있는 요 파랗게 되어 있는 3x3 n이 3이라면 그러니까 3x3에는 여기에만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 여기에는 전부 가비지가 들어있겠죠. 여기는. 근데 실제로 1차원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 요렇게 있고 여기는 가비지 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2차원 배열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념이 있고 또 다른 또 어려운 부분은 얘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요 행에 대해서는 얘와 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게 만약에 이쪽 칼럼의 개수가 10이라면 이게 10개 떨어져 있죠. 10개. 그죠? 이 인테자니까 그럼 인테자면 4바이트고 그 4바이트 곱하기 10이니까 40바이트 40이라는 것만큼 주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 혹은 다차원 배열에서는 이 하나의 행으로는 연속적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연속적이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for i는 와 j에 대해서 각각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그냥 각 해당되는 차원에 대해서 인덱스를 그냥 쭉 증가시키면서 처음에 영영을 가장 작은 값이다 라고 저장해 놓고 이 민보다 더 작은 애가 나타나면 bin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해 가지고 결국 계속 반복을 하면 bin에는 제일 작은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고 하면 그냥 모든 인덱스를 쭉 가면서 모든 차원에서 그냥 값을 쭉 따라가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1차원 배열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서 개수 n개의 그 데이터에서 그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서 n개만 가지고 여기서 제일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코드를 일단 있다고 쳐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 0을 민에다 넣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가면서 민보다 더 작은 애가 있으면 그 데이터 i를 민에다 넣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민에는 결국 10까지 가면서 제일 작은 애 n까지 가면서 제일 작은 애가 민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 리턴 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일단 1차원 배열에 대한 것을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있던 2차원 조금 전에 2차원 배열에서처럼 하려면 먼저 아까 이게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 개, 요거는 연속적으로 돼 있다 그랬죠. 연속적으로. 여기가 그냥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배열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 주소값이에요. 제일 첫 번째 것에. 요 제일 첫 번째 값에 주소값만 주면 얘가 어느 것인지 상관없이 이렇게 받아 썼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2차원 배열을 다 입력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데이터의 영역이 제일 작아 라고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행, 0이 첫 번째 행이죠. i가 0일 때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데이터의 0. 자, 여기서 중요한데 원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10 by 10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데이터의 10이라고 하는 것에서 있을 때 D라고 하는 요 D라고 하는 것은 어레이의 이름 D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D의 0번째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데이터 이렇게 하는 말은 결국 그 데이터라고 하는 그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것의 주소값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데이터의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요 앞에까지만 쓰면 데이터의 2 이런 말은 데이터에 0이 있고 데이터에 1이 있고 데이터 2가 있는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주소값을 의미한다 이죠. 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데이터의 2의 0번째 끝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얘가.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0이라는 것은 데이터 i가 0일 때는 데이터 0. 데이터 0이라는 말은 데이터의 00번째 것의 주소값. 그 다음에 데이터 1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10의 주소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1차원 배열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min one array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그냥 원래는 2차원 배열이지만 결국 2차원 배열도 결국은 3차원 배열도 혹은 더 높은 차원의 배열도 결국 그 컴퓨터에서는 그냥 다 메모리가 1차원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위치의 주소값 요거의 주소값만 넘겨주고 n개라고 하면 얘는 그냥 쭉 연결된 1차원 배열처럼 얘는 해석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i의 n개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요거는 이제 고행에서의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럼 고행에서 제일 작은 값하고 지금까지 제일 작다고 한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얘가 더 작으면 그럼 얘가 더 작아. 그래서 이 원민을 여기 넣었죠. 그래서 각 행마다 제일 작은 거 찾아가지고 구한 후에 지금까지 제일 작은 것과 비교해서 그 작은 것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러면 각 해당 행을 쭉 따라가면서 다 처리하고 나면 민에는 제일 작은 값이 들어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배열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고 하는 문제도 그냥 모든 엘리멘트를 쭉 따라가면서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것처럼 만약 2차원 배열의 한 행을 1차원 배열이라고 보고 그 1차원 배열을 각각 1차원 배열짜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값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2차원 배열 혹은 3차원 배열 차원이 높더라도 우리는 1차원 배열에 있는 함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의 또 하나의 예를 한 가지 보면 이제 성적 처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적이 이제 그레이드의 3 여기서 이제 왜 여기에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은 무조건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은 그냥 사이즈 정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2,
3, 4 이렇게 하면 이제 3개가 딱 잡히겠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원래 이만큼 큰데 그 중에서 내가 요만큼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2, 3, 4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5, 6, 7이라는 값이 저장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저장하려면 이 5라고 하는 것의 주소값은 어떻게 결정나는가 하면 2, 3, 4 해가지고 여기 얘가 10개라면 10개까지 다 지나고 난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주소값을 알죠. 이 순서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여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 5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 마지막 요 열에 해당되는 개수를 알아야지 하물며 10, 20 해가지고 값이 없어도 개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 33을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3개짜리인데 2개만 입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2개짜리인지 이게 열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초기 값을 할 때 사이즈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것은 함수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 20, 33, 50 이렇게 쭉 해서 값을 넣죠. 그럼 얘가 이제 행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이제 그레이드의 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칼럼에 대한 거는 이미 사이즈가 있으니까 G의 5, 3 이렇게 정의한 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행의 개수는 우리 여기 이제 값이 있으면 있는 만큼만 정해지죠. 아까 우리 여기처럼 2, 3, 4처럼 1차원의 2, 3차처럼 그래서 우리 값을 이렇게 이제 10, 20, 33, 35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이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사실 현재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냥 00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캘크 그레이드라고 하는 어떤 합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는 2차원 배열을 우리가 넘겨줄 때는 바로 2차원 배열 한꺼번에 넘겨주려면 결국 열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만 크기를 넣지 않고 나머지 것은 다 넣어줘야지 돼요. 만약에 이게 뭐 3차원 배열이라 그러면 여기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넣어줘야 되는지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배열에 뭐 두 번째 주소를 알려면 이 끝까지를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저장되기 때문에 요 개수를 무조건 고정시켜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3이라는 값이 필요하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캘크 그레이드 해가지고는 여기 보면 이제 넘버의 스튜던트의 sum of index의 G의 i번째의 sum index에다가 ij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게 이제 sum의 인덱스는 0, 1, 2겠죠. 그죠? 그러니까 2에다가 i는 계속 i는 0, i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면서 그 행에 모든 값들을 다 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코드예요. 알겠죠? 물론 그때 이제 우리가 gi의 2의 2에다가는 우리가 0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미 0이 들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세 칸으로 했는데 2개만 넣었기 때문에 0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0을 있으니까 거기다 더해도 요 값 33, 35 이거 다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코드예요.
아니죠. 지금 이걸 설명한 게 아니고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코드는 이 중간고사 요 축을 다 대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축을 다 저장해가지고 대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0으로 아까 초기화했고 그 것에다가 만약에 이게 0, 1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학생이 4명이면 요 num 스튜던트가 4겠죠. 그럼 num 스튜던트 4에다가 g에 4에다가 0번째에다가 이거 10, 33, 13 이게 for를 돌면서 i가 1씩 증가시키면서 그 해당되는 값들을 계속 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mid 인덱스, final 인덱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define으로 sharp define 해가지고 이 값들을 미리 다 설정을 해놓고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코드가 깨끗하게 지금 확대돼서 보여지지 않는데 설명을 하니까 좀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코드를 보면 먼저 그레이드 10, 10에 전부 0으로 다 초기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n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10행에 전부 n개만 가지고 그레이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럼 sum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sum은 데이터가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행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레이드는 원래 2차원 배열인데 요 첫 번째 임의의 행 하나에 대해서만 이걸 보내 가지고 그러면 토탈은 처음에 0이고 토탈에다가 데이터 i를 아주 n개만 더하는 거죠. 여기 n개에만 쭉 돼 가지고 토탈을 리턴해 주니까 그 리턴 된 걸 가지고 n번째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레이드 i의 n번째. 왜냐하면 여기 n개가 j가 n개만 입력되니까 얘가 0부터 n-1개까지만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에 n번째 것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 썸한 후에 그 결과를 요 n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int 2D array 하면 얘는 2D array는 이게 이제 0부터 n까지 출력하는데 이 sum은 출력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게 그 해당되는 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합을 구하는 코드가 이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요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하면서 그런 코드를 완성시키면 되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이 코드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배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